네, 관세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오늘 열린 시장인데 다행히 양시장 모두 약보합 수준 흘러가고 있습니다. 선물 시장도 외국인은 일단 매도로 찍혀 있긴 한데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? 네, 대체적으로 좀 미국에선 조정이 좀 빌미가 좀 됐었고요. 일단 상호관세 부과된 노이즈가 좀 있었는데 우리가 이 멕시코, 캐나다,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이슈가 좀 부각됐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관세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우려감들 때문에 주가가 좀 급락하게 되는 그런 영향으로 좀 이어졌지만 상호 관세의 의미를 좀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면 올린 만큼 올리고 내린 만큼 같이 내린다. 네,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가 아니라 무역 적자 폭이 큰 특정 국가들이 아직 뭐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을 표적으로 삼아서 이제 상호 관세를 좀 부과하겠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대체적인 보편적 관세 현실화와는 약간의 좀 괴리율이 좀 있다는 관점에서 오히려 수급적인 어떤 노이즈가 경계 심리는 좀 반영을 시켰지만 그렇게 이제 그 이전처럼에 대한 어떤 급락 영향으로 좀 이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고 지금 미국 증시도 시간에서 0.2%대 지금 보합권에서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인 어떤 수급 기조가 경계 내지는 관망 심리를 좀 포함하고 있겠지만 트럼프의 관세 정책들이 과연 이제 어떤 방향성을 좀 갖고 어떠한 확장성을 좀 갖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단서가 좀 될 것 같습니다. 대체적으로 최근에 증시 예탁금이 크게 좀 증가하고 있는 흐름들 보이고 있어요. 50조 원 중후반까지 좀 올라갔고요. 코스닥의 경우에는 최근 7개월 이래 이 거래 규모가 좀 가장 크게 좀 증가됐다는 그런 부분들은 냉정하게 좀 보면 개인을 좀 중심으로 해서 저가 매수세가 이제 점진적으로 좀 유입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수의 확장성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본다면 외인의 수급 방향성들이 명확한 방향을 좀 잡아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하더라도 뭐 환율의 어떤 변동성들, 환율의 하락 요건들이 다소 좀 제한적인 그런 흐름들 그리고 여기 더해서 대체적인 어떤 정책 불확실성들이 외인의 명확한 그리고 중장기 스탠스를 약간 저해시키는 그런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. 대체적으로 오늘 뭐 지수의 흐름들이 장 초반이긴 하지만 외인의 매도세가 좀 크게 좀 증가되지 않는다면 혼조세 양상으로 좀 이어지겠고 이 부분은 개별 종목들에 관련된 희비 안에서 개별 장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일단 지수도 좀 혼조세를 보이면서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좀 해주셨고 일단은 약보합 수준에서 흘러갑니다. 관세 이제 발표를 날짜를 한 11일에서 12일 정도 그러니까 화요일에서 수요일 정도로 발표할 수 있다라는 속보가 오늘 아침에 전달이 좀 됐습니다. 그러면 다시 한번 또 관세 리스크에 대비를 하는 한 주가 돼야 되는 걸까요? 네, 크게는 좀 두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. 관세 관련된 특히나 이제 상호관세 부분들은 보편적 관세처럼 일률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모두 다 적용되는 그런 요건들이 좀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상방 압력 관점에서 뭐 관세 부과하면 나쁜 건 맞지만 상호관세라는 것은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 동일하게 아니면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고 상대국이 막대한 이득을 좀 취한다라고 좀 느꼈을 때 우리도 동일한 관세를 좀 해야 되겠다. 라는 어떤 정책들을 현실화했던 관점에서는 우리가 집권 일기 때도 좀 다소 유사한 흐름들이에요. 상호 관세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 그다음에 대체적인 보편적 관세가 좀 현실화됐을 때 이런 부분들은 무역 협정을 통해서 미국에 많은 투자를 유치한다든가 미국에 많은 이익 기여를 해주는 조건으로 관세가 완화되거나 면제 조치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좀 협상용이라는 이런 카드 협상용 카드라는 어떤 전략들이 좀 우세하겠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난 관세 리스크와는 좀 다르게 학습 효과 관점에서 좀 더 완화된 심리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좀 이번 주에는 1월 CPI라든가 PPI 발표가 있죠. 여기 관련된 인플레이션 지표가 지금 페드 측 경우에는 뭐 3월 달에 금리 동결 가능성이 92%까지 뭐 상향 제시가 좀 됐는데 금리 인하의 경로 관점에서는 다소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들. 이 부분은 사실 물가 지표가 완만한 하락세가 아니라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은 정체 구간이라는 점.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부담 요건으로 좀 이어져서 인플레이션 지표가 더 상승하게 된다면 연준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부담이 좀 될 수밖에 없겠죠. 반대로 인플레이션 지표가 최근 3개월에서 6개월간의 둔화세가 아니라 점진적인 감소세를 좀 보여준다면 우리 연준이 어떤 금리 인하의 경로라든가 인하의 횟수를 좀 더 다양하게 좀 더 증가시킬 수 있는 어떤 기대 요인들 좀 되겠는데
고용지표가 좀 견조했는데 실업률이 좀 다소 아쉬운 부분들, 시간당 임금이 좀 상승했던 그런 점들 좀 감안해 보면 이번 주는 매크로 지표에 관련된 소화 관점에서 경계 심리가 조금 더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.